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새로 만든 코너죠. 밥상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세금 잡아먹는 계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예, 계란, 수입 네, 계란. 네네. 예, 28일에 그 홍문표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계란 수업 수입이 약 1,500억 정도의 그 정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편의상 그냥 계란을 4억 개 정도를 수입했다고 하면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이 계란을 476억 원에 되팔면서 총 1,023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이렇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천억씩이나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진즉에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질타를요. 예, 예, 우리가 주로 대형마트에서 수입 계란, 일명 이렇게 흰 계란을 좀 볼 수 있어요. 예, 미국산. 예, 예. 예, 뭐 생계란은 운송하기가 어려운 품목 중 하나인데요. 음, 유통기한도 한국에서는 좀 한 달 이내로 되게 짧고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온 귀한 몸이십니다. 네. 그래서 항공 물류비 지원을 거의 한 판당 5천 원, 또 호, 검역비나 포장비가 1,500원, 예, 또 수입 업체의 마진을 좀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500원. 음, 결국은 한 판에 한 12,000원대의 수입이 된 건데 이야, 팔 때는 그 한 3,450원에서 한 4,000원 사이였거든요. 음. 게다가 이제 이게 무관세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네. 이렇게 수입을 할 때는 27%의 관세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무관세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이 들어갔다라는 지적이죠.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뭐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계란 공급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계란값이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거의 매일 150만 개 정도가 모자랐었거든요. 네. 지난 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때문에 1,700마리에서 1,800마리 정도가 살처분이 됐기 때문에 음, 예, 근데 이제 이 병아리에서 깨서 계란을 낳으려면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음, 정부는 아마 이 시간을 좀 벌고 싶었을 거예요. 한 6개월 정도만 네. 이렇게 수입 계란으로 메우면 되지 않을까. 음, 그런데 음, 생각보다는 이 살처분한 농가에서 이 그 병아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충분하게 입식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음, 보통 71년 병아리를 중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게 거의 8,000원에 육박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음, 한 3,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분하게 넣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란이 계속 이게 딸리게 된 거죠. 그러면 계란값은 언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에? 예, 진짜요? 예, 한 판에 한 4,000원 정도였었거든요, 작년에. 예. 근데 이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좀 확신이 드는데요. 예, 오, 예, 그래서 좀 슬픈 소식이죠. 예, 음, 작년에 유독 좀 계란값도 폭락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체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데, 네. AI 터지기 전에도 한 34% 정도의 사료값이 올라가 있었고, 음흠. 또 산란 날짜도 표시해라, 또 이력제도 표시해라, 이렇게 되면서 한 18% 정도의 생산비가 상승이 돼 있었거든요. 예. 안 그래도 오랫동안 만성 적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 유통비가 거의 53%가 드는 게 이게 바로 산란계여서 좀 적정 소비자 가격이 원래는 8,000원 정도라고 업계에서는 주장을 하고요. 아, 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사 먹었어야 되는데 음, 그동안은 상당히 이렇게 적자폭이 컸었던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뭐 앞으로도 사실은 이 7,000원 밑으로는 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예, 양기업자들한테 그래도 왜 적자인데 왜 업을 유지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세상에 손해 보는 장사가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자영업자들 손해 보고 있잖아요. 음, 예, 근데 접지 못하는 이유야 시설을 갖고 있고 또 평생의 업이기 때문에 음, 전업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특히 음, 이제 이 축산업 중에서도 산란계 같은 경우는 가장 고령화돼 있고 또 영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승계 구도가 잘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양계업을 이어받을 아들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 예, 예. 이게 축적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계란값이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계란 계속 또 수입하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죠. 이게 그 계속 기름 타고 그러니까 뭐죠 기름 써가면서 오는 건데 예. 아주 뭐 탄소 배출 문제라든가 음,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음, 기본적으로 좀 업계에서는 정부 입장도 이해를 한다. 그런데
차라리 그 수입하는데 드는 돈을 우리 업계에 주면 우리가 열심히 생산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지만 업계에 준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병아리 구입 비용이나 이런 걸 좀 지원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거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 개선할 때 좀 정부의 지원을 좀 충분히 해달라라는 건데, 예. 글쎄요, 정부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선례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좀 소비자 인식 개선도 있어야 된다. 그동안 계란을 굉장히 싸게, 만만하게 먹어왔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는 더 비싼 계란을 먹는 걸 일상으로 그러니까 여길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라면. 예, 뭐 대형마트에서 가장 미끼 상품으로 만만한 게 계란이었거든요. 계란 한 판 주고 그리고 플라스틱 바구니 주고.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꿈꿔서도 안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밥상 물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네요. 정리라면. 네. 네. 예,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소비자들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